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익홀링스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2% 정도 오른 상태에서 어제 종가 마감을 해줬었죠. 자, 그러면서 제가 원익홀링스를 영상을 찍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윗꼬리 음봉이 발생하면서 외국인이 어떻게 했다? 100만 주 매수하고 다음날 60만 주를 매도하고 튀었다. 그러면서 이제 신고가라고 댓글은 달아주시긴 좀 했었지만 굉장히 좀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부터 오늘 디테일하게 좀 다뤄볼까 생각 중인 상황이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얼핏 봤을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갭이 뜬 상태에서 윗꼬리 음봉이 발생하면서 거래대금도 만만치 않게 터트리면서 프로그램이 매도세를 쏟아냈기 때문에 이것은 추세 전환에 대한 암시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캔들이 연출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그런 원익홀링스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제가 원익홀링스 반등 나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등 나온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반등 나온다라고 한 적이 없다고요? 네 여러분들, 풀 반등 나온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가스라이팅 수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반등한다고 했습니다. 트레이더 K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풀 반등한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댓글에다가 풀 반등이라고 달아주시면서 이런 구간에서 매집해서 수익 보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풀 반등이 거의 다 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넥스트 스텝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신고가 중에서도 어떤 신고가? 2연속 상한가, 3연속 상한가 신고가 한번 가보자. 오늘은 2연상이 아니라 3연상으로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까지도 해서 2연상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걸로는 부족하겠다. 3연상 한 번씩만 댓글 달아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3연상향이라고 달아주시면 어떤 효과까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왜 이렇게까지 댓글이 많죠? 이러면서 개인분들한테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고, 자 보시다시피 개인분들은 조금만 올라도 매도하고 싶은 심리가 엄청나게 들 수밖에 없는 원익홀링스이기 때문에 댓글에다가 3연상 달아주시면서 구독, 좋아요까지 딱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추천받으면서 영상 시청하면서 어떤 걸로 매수세로 오히려 쏟아질 수 있을 뿐더러,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원익홀딩스 이렇게 윗꼬리가 발생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다가는 3연상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시작해 볼 건데, 일단 우리가 이 윗꼬리 음봉이 발생하고 나서 종목이 끝난다. 그것은 어디서 하는 얘기냐면요. 자 보시다시피 이전에 있었던 이 상지건설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상지건설 무슨 일인지 갑자기 또 점상을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지간에 이 상지건설이 이런 구간에서 자 연속적인 상한가를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다이너마이트 캔들이 출현을 좀 해줬었죠. 이 고점에서 나오는 신호, 이걸 보면서 위험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역대급 거래대금, 최대 거래대금을 터트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가가 몇 퍼센트에서 시작했습니까 여러분들? 23%. 고가가 상한가를 갔다가 종가를 마이너스 12%에서 꽂아주는 이런 파란색 다이너마이트 캔들을 바로 윗꼬리 음봉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이게 가장 위험한 패턴이다라는 말씀인데, 보통 어떤 구간에서 이게 연출이 된다? 바로 광기 구간에서 연출이 될 때는 가장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원익홀링스가 광기 구간에 접어든 상태에서 이게 연출된 것이 전혀 아니죠. 자 그러면서 같이 보여드리는 사례는 신성델타테크의 사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신성델타테크도 갑자기 이런 구간에서 연속적인 상승 파동이 진행되다가 2연속으로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여러분들? 이날에 상한가를 갔었고 이날에 24% 가까이 올라가다가 윗꼬리 음봉이 발생한 거니까 이만한 캔들이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광기의 끝에서 장대 양봉이 2개 연속으로 출현을 해주려다가 이렇게 윗꼬리 음봉으로 전환되는 패턴이 발생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이너마이트 캔들이 출현을 해줬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최대 거래대금을 터트려줬었기 때문에 원익홀링스랑은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익홀링스도 연속적인 상승 캔들이 나오다가 윗꼬리 음봉 충분히 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장대 양봉이 2개 연속으로 혹은 3개 연속으로 발생하다가 마지막 것이 윗꼬리 음봉으로 바뀌는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매도를 좀 진행했었을 때, 자 언제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바로 이 HJ중공업의 케이스에 대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바로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때 당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프로그램이 이렇게 윗꼬리 음봉이 생기면서 매도를 진행했었고 최대 거래대금까지 터트려줬었는데, 이건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또한 중요하게 봐주실 수 있는 것 중에 바로 이 상승할 때 나오는 특정 엘리어트 파동이론이 있더라 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파동이론 같은 경우에는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3파, 4파가 주식 개별주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거를 좀 많이 관찰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나눠진 상태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인데, 이 구간에서 3파가 어떤 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꿀렁꿀렁하면서 3파, 4파가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됐었던 이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언제부터입니까 여러분들? 이때부터 시작해서 1파, 2파가 나오고 나서 3파, 4파가 같이 나오고 5파동이 나오면서 종가상 5일선을 이탈하면서 급격하게 무너뜨렸었던 게 바로 이 HJ중공업의 케이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께 이 HJ중공업의 케이스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입장에선 도대체 그런 엘리어트 파동이론이 어떻게 적용된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전에 있었던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파동, 2파동이 진행되고 나서 3파, 4파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다, 요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나서 5파동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뜨렸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또한 마찬가지로 같이 보여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신성델타테크의 케이스도 좀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구간에서 보시면은 파동이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됐었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3파, 4파가 이렇게 같이 나오는 습성이 있더라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또한 마찬가지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제주반도체의 케이스에 대해서도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1파동, 2파동이 나오면서 3파, 4파가 이렇게 같이 나오고 나서 5파동이 연출이 되면서 뭐가 마찬가지로 떴습니까 여러분들? 윗꼬리 음봉이 발생을 좀 했었죠. 그러면서 급격하게 무너뜨렸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HJ중공업의 케이스에서도 이런 구간에서 이 파동 자체가 전부 다 나오지 않았던 상황에서 거래대금을 최대로 터뜨렸다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매도했다라고 해서 전혀 끝난 게 아닌 이유는, 보시다시피 5일선도 종가상 이탈하지가 않았었고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연출이 되면서, 이 구간에서도 보시다시피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이틀 동안 매도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이다라는 말씀인데, 아직까지 5일선도 전혀 이탈되지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다음날 더 많은 금액을 매수를 들어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원익홀링스 지금 프로그램이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냈다라고 해서 전혀 걱정하실 만한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21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태워야 된다, 추가적인 매수 타점까지도 잡아갈 수가 있는 원익홀링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이 있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자, 이전에 이 진행됐었던 사면의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사면도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하기 전에 분명하게도 이런 구간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21선을 뚫어줘 놓고 어떻게 됐습니까? 21선 위에서 이틀 동안 머무르고 있다가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를 한번 찌르고 빠지는 패턴. 그러면서 이날에 터져나왔던 내용의 기사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빅테크 두 곳과의 수주가 임박했다라는 식의 표현이 됐었던 사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임박했다라는 것은 수주를 했다 안 했다? 했다고 한 적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게 바로 진짜 냄새만 풍기는 기사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확정됐다라는 내용은 전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가. 그러면서 연속적인 상승세가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상한가 나올 것을 의심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라고 하면 댓글에다가 아직까지 사면상이라고 작성을 안 해주셨겠죠? 의심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원익홀링스 거의 2연상에 가까운 상승 흐름이 이미 이전에 연출됐었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이고, 원익홀링스 3연상 댓글에다가 한 번씩만 작성해 주시면은 이런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 연출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면처럼 마찬가지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21선이 딸려 올라오면서 이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내가 어떤 걸로 매수 찬스로 삼아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 원익홀링스 뭡니까 여러분들? 세력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신용가능 종목으로 좀 바뀌어 있죠. 신용가능 물량까지 풀어줬었기 때문에 좀 이따가 보면은 이제 며칠 지나면은 요게 검정색으로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신용 물량이 잠긴다라는 말씀인데, 그 구간이 세력이 직접적으로 돈을 써서 매집을 해놓은 다음에 눌러봐줘 놓고 올라갈 때는 시종이 잠긴 상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 구간을 적극적으로 매수 타점으로 잡아 가셔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제 영상을 따라오신 분들 같은 경우엔 모두 다 수익권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바로 이런 구간에서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매수 타점을 잡아가셔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영상 좀 찍어드렸었는데, 무슨 근거가 있었던 거냐면,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 21,306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보시다시피 언제 여러분들 이때부터 시작해서 기준봉이 출현해줬었고, 기준봉에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만 파는 구간까지 밀리는 구간,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61선, 여기 지금 보이시는 초록색 선인 61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이면서
투자 경고 매매 패턴에 따라서 이날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딱 4일차 때 종가상 매수 타점 잡는 게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당시 도대체 여기서 언제 매수 타점을 줬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여러분들께 증거 영상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자, 언제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바로 11월 20일 날 제가 원이콜링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7,700분 가까이가 시청하셨던 영상인데 짧게 한 3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원이콜딩스도 지금 자리에서 분명하게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 영상 멈췄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구간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낙폭이 좀 진정되는 흐름을 지켜보면서 분명하게도 매수 타점 잡아가셔야 된다라고 수도 없이 영상 많이 찍어드렸었고 지금 대부분 다 수익 중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도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 타점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계속적으로 찍어드려 보겠다라는 말씀이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원이콜링스가 지금 주가가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쉽게 생각하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 번씩 읽어보시면 판단일 T의 종가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그날이 언제예요 여러분들? 11월 12일 마찬가지로 해제 전일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 11월 26일 그러면서 판단일 T의 종가가 2일 전일의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다음 날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재지정됨이라고 되어 있죠. 원이콜링스는 지금까지 투자 경고가 3번이나 들어갔었던 아주 지긋지긋한 투자 경고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물론 이제 투자 경고로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은 이 들어가는 타이밍 자체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조절을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하루씩 수년하여서 언제까지 해서 판단한다? 12월 10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당시에 언제 여러분들 11월 12일이랑 12월 26일에 종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26일 같은 경우에는 이날 이 캔들이기 때문에 이미 넘어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2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날 이 캔들이었기 때문에 종가가 얼마였습니까? 32,600원. 여기를 웬만하면 넘어가진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방식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자리에서 바로 그냥 쿨하게 월요일, 화요일 할 거 없이 이렇게 장대 양봉을 뽑아줘도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상한가 바가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는 이 상한가 바 자, 상한가를 간다라고 해도 이 전고점을 살짝 넘는 정도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10%를 더 상승했을 때는 40%를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래일 전보다 40%를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틀 동안에 40%만 안 올리면 되거든요.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뭡니까 여러분들 사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찌르고 빠진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한가를 아예 갔었죠. 이렇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넘어가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야금야금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 경고로 지정이 안 되면서도 전고점을 뚫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그냥 모아가시면 되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앞전에 이 원이콜링스는 언제 도대체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냐면은 이런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안내를 드렸었고 이전에 있었던 구간은 어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기준봉을 하나 출현시켜 줘놓고 그 다음날에 윗단에서 버티고 있는 걸 지켜보면서 8월 27일 날 뭐라고 안내를 좀 드렸어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원이콜링스를 7,620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안내를 한번 드렸었고 보시다시피 8월 27일이라고 확인이 되실 테고 원이콜링스를 7,620원 부근에서 매수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노란봉 투법 통과에 대한 이슈와 워닝 로보틱스가 메타 엔비디아와의 협업이 이슈가 됐던 부분까지 좀 짚어드렸었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연출된 이유로는 원이콜딩스가 사실 이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도 어떤 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올라갔었던 종목이다. 보시다시피 11선을 맥시멈으로 이탈하지 않았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확실하게 5일선 이탈했었지만 11선은 이탈해주지 않으면서 확실하게 11선을 깼던 날이 이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날의 날짜가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11월 14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내용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11월 14일 날 원이콜링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11선 이탈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29,450원 부근에서 매도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마찬가지로 문자로도 11월 14일 날 원이콜링스를 29,450원 부근에서 매도가 안내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낙폭이 이렇게 꽤나 심하게 연출이 됐었던 원이콜링스면서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을 영상에서도 수도 없이 많이 안내를 좀 드렸었죠.
자, 워니콜링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최근에 있었던 급락처럼 갑작스러운 급락이 연출되는 구간에선 여러분들이 그때 팔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기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정확하게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드릴 워니콜링스인데, 워니콜링스 매수 매도 타점을 이렇게 문자로 안내 받아보시면서 여기 대응방 링크를 통해서 이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원익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확인하고 워니콜링스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 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이 목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여기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같은 경우에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주시면서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고,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라고 해서 보이실 텐데 이걸 딱 클릭해보셨을 때는 이런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링크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위에 있는 전화번호랑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이걸 딱 클릭해보셨을 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실 텐데, 문자 내용에 이미 문이라고 해서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익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이어서 제가 매집주로 최근에 여러분들 시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BHI라는 종목이 신고가를 뚫어준 상태에서 이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간 종가 기준으로 형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마찬가지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시원시원하게 올라왔었던 장이면서 원전 쪽으로 다시 한번 테마가 돌고 있기 때문에 매집주 중에서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직접적으로 고객사로 가지고 있으면서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을 제가 지금 가져왔기 때문에 원익 뒤에다가 매집까지 적어서 보내주신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까지 같이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얼마 전에 진행됐었던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슈팅이 한번 연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후에 공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자, 여러분들께 이 매집주를 소개를 해봐드리기 이전에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는 로보스타였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례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추천드려봤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전에 진행했었던 사례를 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믿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기 때문이죠. 자, 어떤 영상에서 바로 휴림로봇 영상에서 조회수가 3,600분 가까이가 시청하시면서 9월 13일날 대놓고 로보스타를 매수해보십사 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로보스타의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까지만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고, 이날이 바로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냐면은 9월 12일 금요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건 9월 13일 토요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이후로 로보스타가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올라갔습니까 여러분들? 약 226% 정도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이날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진행되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날의 매도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는 로브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검증을 해봐드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어떤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BHI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꺾어서 올라오면서 역사적 신고가 영역에서 다시 한번 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마찬가지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두 종목 다 어떤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원전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원전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 아니겠습니까?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직접적으로 고객사로 가지고 있으면서 삼성전자, 포스코, 한국수력, 원자력까지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스몰캡 종목이 있어서 약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되는 종목이 있어서 제가 이 종목을 한 종목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종목 앞전에 어떤 구간까지 이런 구간까지를 찔러놓고 빼면서 외봉으로 빠졌었던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저는 매집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세력이 물량을 털고 나갈 때는 고가에서 이렇게 박스 치는 구간이 연출되면서 쌍봉 패턴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런 헤드앤숄더 패턴이 발생하면서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 종목도 보시다시피 이전에 쌍봉 패턴이 발생을 좀 했었죠. 그런데 이 종목은 이렇게 찔러놓고 빼면서 외봉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간에서 한 차례 매집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래 대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이 원전 관련 종목들이 꺾어서 올라오는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물량장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신고가 영역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인데, 여기까지 올라왔을 땐 대략적으로 140% 정도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워니콜링스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2천억부터 시작해서 2조까지 올라왔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침 딱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시원시원한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2733-8461로 워닝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실 때 뒤에다가 매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이번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같이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나중에 이 종목도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된 이후로는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릴 생각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만치료제 관련 종목은 이미 슈팅이 한번 나와서 우리가 좀 더 올라가면 공개를 해봐드리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나중에 이 종목 공개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 받아가서 수익 볼 거리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원익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신 다음에 이번 종목까지 같이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자, 다시 한번 원익콜링스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자, 이 사면이라는 종목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갑자기 꺾어서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튀어가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고,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SPG라고 하는 종목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왜 원익콜링스는 반등이 연출이 되지가 않는 걸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서 또 마찬가지로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꺾어서 올라가고 있는 과정인데, 도대체 왜 원익콜링스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올라가고 있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원익콜링스는 언제까지 바로 이때까지 버티면서 로봇 대장이었기 때문에 뒤늦게 떨어졌었던 종목이죠. 그에 반해 사면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낙폭이 연출됐었던 종목이면서, 추가적으로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일찍부터 떨어졌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를 놓고 봤을 때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렇게 뒤늦게부터 시작해서 떨어졌었던 원익홀딩스가 벌써 이렇게 꺾어서 올라온 것은 주가의 회복력이 엄청나게 빠른 상태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빠른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왜 그렇겠습니까? 한라캐스트 여러분들 이런 거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그냥 매일매일 무슨 숟가락 살인마처럼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패버리는 캔들이 연출됐다가 꺾어서 올라갔다라는 말씀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사면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낙폭 이렇게 나왔는데, 원익콜링스는 어떤 성격이에요? 그냥 화끈하게 떨어질 때 화끈하게 며칠만 딱 마음고생 시키고 나서 다시 한번 흐름 다져놓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도 자기가 화끈한 성격이라는 걸 많이 보여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3연상 올라갈 수 있도록 3연상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특히나 원익콜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엮여있는 회사도 여러분들이 다 이름 들어보셨을 법한 메타라든지 아니면 엔비디아라든지 토요타부터 시작해서 삼성, LG 전부 다 엮여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내용의 기사까지도 나와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원익 로보틱스 메타와 협업한 로봇손 알레그로 핸드 V6 하반기 출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반기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도 출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러분들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내용의 이슈가 터져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12월달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박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는 거는 당연하게도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정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정책이 어떻다고 여러분들? 이번엔 코스닥 띄운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4000피 안착하자 1000스탁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다 중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수도 있는 내용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미국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트럼프 행정부 26년도 로봇 분야 행정명령 추진한다라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대표적으로 행정명령의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이 뭐겠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면서,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이렇게 무섭게 올라왔었던 배경이 바로 어디서 미국 측에서 K조선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면서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 매집을 거쳐놓고 급하게 들어올렸었던 종목이 바로 하나오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대형주가 정말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상승세가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원익콜링스 로봇의 대장으로 치고 올라왔었던 만큼 여기다가 재료까지 더 붙여봐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도 프로그램의 수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건, 프로그램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단타를 치는 게 기본적으로 로직값이 세팅이 되어 있는 방식이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팔고 나갔는데도 추세가 안 무너져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언제든지 미친 듯이 상승을 견인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로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12월 10일까지가 언제라고 여러분들? 투자 경고에 대한 마지막 판단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원익콜링스는 뭐였다? 투자 위험으로 지정시키겠어 설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버리고 그냥 투자 위험에 당첨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거래까지 정지시켰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노빠꾸로 월요일 화요일부터 이렇게 상승 흐름도 물론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을 다시 한번 또 활용해 볼 수 있는 원익콜링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왜 그렇겠습니까? 원익콜링스는 마치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의 이 홍보대사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3번의 구간에서 다 맞아떨어지면서 푸근한 수익 또한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도 푸근한 수익을 안겨줬었던 개꿀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한번 투자 경고로 들어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투경 매매 패턴에 따라서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 타점도 삼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아직까지도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제가 그때 되면 또다시 한번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원시원한 상승이 연출된 이후로는 단기적인 고점 찍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 일단 잡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재매수 타점 드렸었던 원익홀딩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원익홀딩스 매수 매도 타점 이렇게 문자로 안내 받아보시면서 여기 대응방 링크를 통해서 이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익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확인하고 원익홀딩스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 드려보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원익홀딩스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원익홀딩스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마지막으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